중단원 학습점검 기초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대값이죠. 그래서 EX가 되는 부분이고, EX를 구하는 방법은요. 그죠? 우리가 바로 확률 변수와 그리고 확률을 곱해가지고 전부 다 더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바로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풀죠. 어떻게 풀죠? 그죠? x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우리가 바로 평균의 뭐를 빼는 거다? 제곱을 빼는 것이 바로 분산이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EX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그죠? 여기 있는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 곱하기 5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5분의 3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곱하기 5분의 1을 해서 전부 다 더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로 통분해서요. 1 더하기 6 더하기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분의 10이네요. 그 말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 그죠? x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x제곱을 구하면은 여기 1은 제곱하면 1, 2는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x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방금 구했던 x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에다가 역시 5분의 1을 곱하시고요. 그리고 4에다가 2의 제곱인 4에다가 5분의 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의 제곱인 9에다가 우리가 바로 5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 더하기 12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5분의 22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공식을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x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그죠? 우리가 평균의 뭐를 빼면 된다? 제곱을 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방금 x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5분의 20이라고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아까 2였기 때문에 2의 제곱인 4를 우리가 빼주시면 돼요. 그럼 통분을 하면 5분의 22에서 우리가 20을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은 공식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문제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자,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중요한 게 시행의 수하고 확률입니다.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NP 즉 우리가 시행 횟수하고 확률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그죠? NPQ였습니다.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1-P, 즉 P하고 Q를 더하면 1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표준 편차는 바로 분산에서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NP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EX, 그럼 여기서 이항분포가 시행횟수 100, N이 100이죠. P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100에다가 4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그말마다 2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산을 한번 구해보시면 그죠? 100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서 우리가 Q가 바로 4분의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4분의 얼마가 된다? 75가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여기에 있는 분산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씌워주시면 2분의 루트 75죠. 75는 25 곱하기 3이기 때문에 5루트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여기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잘 외워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는 0에서 1 사이네요. 이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바로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지금 주어진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그렇죠? 우리가 0에서 1 사이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y는 2의 EX라고 하는 것은 정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우리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죠?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우리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중에 어느 거죠? 그죠? 우리가 바로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어진 범위에서 여기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그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전체 범위의 넓이가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그러면 밑변이 1이 되겠고요.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요 x에다 1을 대입한 2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다? 그죠? 우리가 바로 넓이가 1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a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어진 전체 범위에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와 그리고 범위에서 여기 x는 0하고 x는 1로 둘러싸여 있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0,9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그죠, 변수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x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된다? z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시키죠? 그죠? 우리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x-m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 그리고 우리가 바로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표준 편차에 대한 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바로 g라고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x 상태에서는 못 구하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g 상태로 구해야지만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X 상태에서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G 상태로 고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게 바로 X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평균이 얼마다? 50이고요. 자, 주의점. 자, 9라고 하는 것은 분산이 9인 거고, 자, 뭐다? 그죠? 3의 제곱, 즉 표준 편차는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표준화 시키면 그럼 53에서 평균인 50을 빼고요. 표준 편차가 바로 3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바로 g가 얼마보다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바로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뉘겠죠. 하나는 어느 부분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은 항상 얼마다? 0.5가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 우리가 페이지 159쪽에 있는 그 표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그죠? 반드시 0에서부터 우리가 부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0.5 반쪽이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1은 우리가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예, 1 사이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시면요. 0에서 1 사이의 확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0.341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그죠? 0.8413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0.8413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우리가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죠? 41에서부터 어디 사이입니까? 56 사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죠? 우리가 변수가 g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41에서 평균이 50이기 때문에 빼줘요. 그리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도 56에서 평균인 50을 빼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하시면은 3분의 마이너스 9라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3분의 얼마다? 6이네요. 그럼 3분의 6이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 변수 g가 자, 음수에서 양수로 우리가 걸쳐져 있습니다. 범위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일단 0을 기준해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 하고요. 그리고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이 사이의 확률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양수를 고쳐야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3 사이의 확률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결론은 0에서부터 3 사이 하고요. 0에서부터 어디 사이? 2 사이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전체 확률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시면은 0에서 3 사이는 얼마가 되냐면
498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 사이는 얼마가 됐냐면 0.477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159쪽에 있는 요 표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0.9759다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을 구할 때는요, 바로 반드시 표준화를 시켜서 변수 x를 변수 g로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중단원 학수 점검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변수는 1, 2, 3입니다. 이때 상수 a의 값과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건 이산 확률 변수죠. 왜냐면 x가 1, 2,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일단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줄은 변수 줄이죠. 그래서 변수가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합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은 바로 여기가 확률을 적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럼 x가 1일 때니까 1을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a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 a분의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을 대입하시면 a분의 5가 나와요. 그러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자, 합계가 얼마다? 1이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한 a분의 1 하고요. a분의 3 하고 우리 a분의 5를 다 더하시면 그게 1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분의 1을 살짝 x라 두겠습니다. 치환. 그럼 x 더하기 바로 3x 더하기 5x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9x가 1이 되고요. 그리고 x가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x하고 a분의 1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a는 얼마다? 그죠?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표가 우리가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럼 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러면은 변수는 그대로 얼마다? 그죠? 변수는 그대로 1, 2, 3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합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확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률 부분을 이렇게 구하시면 자, a가 얼마다? 9기 때문에 9분의 1 그리고 9분의 3은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분의 5가 나와서 다 합하면 얼마다? 1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평균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XIPI를 우리가 전부 다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1하고 9분의 1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하고 9분의 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고로 통분하겠습니다. 1 더하기 6 더하기 얼마다? 그죠? 여기서는 1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2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분산을 구해야지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바로 변수 제곱의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x 제곱은 우리가 1, 4, 9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바로 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인 4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3의 제곱인 9 곱하기 9분의 5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로 통분을 하게 되면 바로 1 더하기 그 다음에 12 더하기 45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바로 58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걸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산은 공식이 있습니다. 분산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x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뭘 빼면 된다? 그죠?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방금 계산한 9분의 58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9분의 22의 제곱을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통분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통분을 하면은 여기는 9분의 58에서 우리가 9분의 81분의 얼마가 되냐면 22의 제곱이 바로 48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81로 통분을 해야겠네요. 그럼 58에 곱하기 9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22가 나오고 거기서 484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빼주시면 81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3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렇죠.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 있는 바로 루트 81분의 38이 바로 답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분모 유리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얼마다? 루트 38이 나오는 부분인데 루트 38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자, 표준 편차는 얼마다? 9분의 루트 3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평균을 얼마로 구했습니까? 평균은 바로 9분의 22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A의 정체는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 기본 문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랍 안에 있는 건전지 4개 중에서 수명이 다한 건전지가 1개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찾기 위해 한 번에 한 개씩 차례로 건전지를 점검할 때 점검 횟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뭐가 될까요? 여기 보면 점검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x 자체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점검 횟수를 우리가 만약에 확률 변수라고 둔다라고 하면 이산확률 변수일까요? 연속 확률 변수일까요? 이산확률 변수죠. 왜냐하면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보세요. 건전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명이 다한 건전지가 1개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그 건전지는 다시 보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보건 추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점검 횟수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걸 뭘까요? X. 제일 작은 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든다라고 하면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1회, 그 다음에 2회, 3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 4회까지 우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합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각각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x가 1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해서 우리가 바로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찾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전체 4개 중에 몇 개다? 한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찾는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에 우리가 찾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죠? 우리가 수명이 다한 건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4개 중에 3개가 되겠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명이 다한 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걸 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한 개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개가 되게 되겠다. 그죠? 바로 한 개가 수명이 다한 건전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공교롭게도 답은 똑같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x는 3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x는 3일 때 보면 첫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죠? 다른 걸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뭐다? 2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2개 중에 1개가 바로 여기 있는 수명이 다한 건전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얼마가 된다? 자,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x가 4. 자, 네 번째 만에 우리가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찾는 거는요. 제일 처음에 4개 중에 몇 개? 그죠? 3개를 고르고요. 3개 중에 2개, 여기 2개 중에 몇 개다? 1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가 수명이 다한 건전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똑같이 얼마다? 4분의 1이 돼서 자, 전체 합계는 항상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뭘 구하라고 돼 있죠?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 구하시면 바로 EX를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평균 EX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변수하고요. 확률을 각각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 3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4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럼 4분의 1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시면 됩니다. 그럼 1에서 4까지 더하시면 얼마가 되죠? 네, 여기서 1에서 다 더하시면 얼마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4분의 10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다? 2분의 5다 라고 우리가 보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죠? 바로 2x 제곱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변수 제곱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위에다가 x제곱이다 라고 하면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그 다음에 4의 제곱 얼마다 16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1하고 우리가 4분의 1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4분의 1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9하고 4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6하고 4분의 1을 곱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4분의 1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30이 나오네요. 그럼 4분의 30이 되니까 우리가 2로 약분하면 우리가 2분의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EX 방금 구했던 X제곱의 평균에다가 바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방금 구한 2분의 15에서 바로 2분의 5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통분할게요. 그럼 4분의 얼마가 된다? 4분의 우리가 30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4분의 25 빼시면 되겠죠. 예, 그럼 답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Vx는 바로 얼마가 나온다? 예, 4분의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다가 쓸까요? 4분의 5.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앞에서 구했습니다. 바로 얼마다? 예, 2분의 5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구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기본문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바로 평균이 50이고요. 분산이 30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수 y가 새롭게 주어져 있는데 ax 플러스 b가 바로 y라고 합니다. 1차식이죠. 예, 그래서 이 y에 대한 평균이 99 그리고 y에 대한 분산이 120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 내용에서 뭘 배우셨냐면 변수가 ax 플러스 b라고 1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ax 더하기 b가 된다는 걸 배우셨고 여기는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우리가 a제곱 v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힌트가 그럼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y로 되어 있는데 이 y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ax 플러스 b라고 줬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 의하면 ax 더하기 b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다? 99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바로 분산입니다. 자, y에 대한 분산이니까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a제곱 v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다? 12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어진 값이 있죠. 자, 뭐가 주어져 있냐면 바로 평균은 50이고 분산은 3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평균에 대한 50을 대입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분산에 대한 3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나온 식이 바로 첫 번째는 50a 더하기 b가 99라고 하는 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30a 제곱은 12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식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죠? 위에가 1번, 밑에가 2번으로 했을 때는 2번을 먼저 푸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30a 제곱이 120이니까 a 제곱은 4가 되고요. a는 우리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a는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이유는 분명히 무슨 수다? 양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a는 2로 고정이 되죠. 자, 그럼 요거 a는 2를 자, 어디다 대입한다? 1번에 대입을 합니다. 그럼 1번에 대입하면 50 곱하기 2 더하기 b가 99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b는 99에서 우리가 100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공식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요걸 외워서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300번 던집니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독립시행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변수 x, 확률 변수 x의 정체가 바로 소수의 눈이 나오는 뭐다? 횟수를 가리킵니다. 자, 횟수는 한 번, 두 번 셀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산확률 변수일까요? 연속확률 변수일까요? 그죠. 바로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일 때 분포는 이항분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얘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이항분포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시행 횟수하고 확률이 중요하죠. 그럼 시행 횟수는 분명히 여기서 300번 던진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건은 뭐가 되냐면 소수의 눈이 나옵니다. 소수의 눈은 2, 3, 5죠. 6개의 눈 중에서 3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산,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항분포에서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바로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그죠? NP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NPQ라고 구하죠.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바로 1-P가 바로 Q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요. 자, EX 한번 볼게요. 자, 그럼 EX라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300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다? 150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분산은 300 곱하기 2분의 1 한대서 우리가 Q는 얼마다? 그렇죠?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7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평균은 150 그리고 분산은 75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가 되고 이항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셔서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빨간 공 X개를 포함한 공 3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1개를 꺼내어 새 걸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10번 반복을 합니다.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의 평균이 2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 변수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죠?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 X라고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평균이 2이기 때문에 이 X가 2가 되죠. 그리고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니까 우리가 바로 이산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행은 무슨 시행이죠? 주머니에 다시 넣으니까 독립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분포로 따지면 무슨 분포가 되냐면 그죠? 바로 이항 분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항 분포에서는 우리가 시행 횟수하고 확률이 중요하죠. 자, 시행 횟수는 몇 번? 10번 반복을 한 거고요.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바로 공 30개 중에서 빨간 공이 몇 개다? X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30분의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NP가 되기 때문에 10하고 우리가 30분의 X를 우리가 바로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2가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X가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인 X는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항 분포의 평균을 이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로 주어져 있네요. 자, 범위는 0에서 3 사이고요. 자, 이보다 작거나 같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는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서 꺾이느냐? 바로 X 절대값이 0이 되는 1,0에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전체 범위가 0에서 우리가 3, 4인데 1,0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뭐의 부호에 따라서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게 답일까요? 그죠?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파란색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주시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에서 꺾였고요. 자, x에다 0 대입할까요? 0 대입하면 k가 나오는 부분이고, 자, 3을 대입하시면 우리가 2k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와 x는 0, x는 3,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 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 부분의 넓이 합이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으로 둔다라고 하면 넓이 구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그 다음에 높이가 k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밑변 2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얼마다? 우리가 2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k 더하기 우리가 뭐다? 2k가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2분의 5k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넓이가 얼마라고요? 1이죠. 예, 그래서 k는 얼마다? 그죠? 5분의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x가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확률을 물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1에서 3 사이 넓이가 1과 3 딱 가운데가 얼마다? 2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뭐다? 넓이를 우리가 구해줘라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 또 1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딱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2개. 네, 2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방금 K를 얼마로 구했다? 그죠? 5분의 2로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가 5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요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성질과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아래쪽의 넓이 그리고 x축 그리고 x는 0하고 x는 3 사이에 있는 넓이의 합이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x가 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x가 5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요. 이럴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럼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가지게 돼 있고요. 가운데 뭐다? 가운데가 우리가 평균 m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주인공이 48하고 50인데 그럼 48하고 52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경우는 세 가지가 됩니다. 일단 48이 확실하게 52보다 작으니까 둘 다 이렇게 평균보다 작을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48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약에 m보다 48하고 52가 다 크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48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분이 되고요. 5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딱 어떻게 된다. 그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평균이 이렇게 있을 때 48은 뭐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m보다 작아야 되고요. 52는 뭐보다 우리가 m보다 커야 되는 요 경우가 딱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x가 4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리고 5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때는 같을 확률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 곡선 자체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예,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죠? 여기 보면 딱 m을 중심으로 해서 넓이가 같으려고 하면 이 간격이 뭐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시면은 여기 작거나 같으면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0.5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다라고 했을 때 48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바로 0.5에다가 이 부분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같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여기는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48하고요. 52의 딱 가운데 지점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5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정규분포 곡선이 그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12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주스 가게에서 판매하는 주스 한 잔의 평균이 150ml이고요. 표준 편차가 3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주스 한 잔의 양이 153ml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그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 보면 주스 한 잔의 양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확률 변수 x를 한번 볼까요? 그럼 뭐가 x일까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주스 한 잔의 양, 이게 바로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스 한 잔의 양을 우리가 x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바로 x가 뭐보다 15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일단은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죠. 평균은 150이고요. 표준 편차가 3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화 시켜야겠습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네, 변수가 g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g로 바뀌는 방법은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걸 뭐로 나눠주면 된다?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구하면은, 그죠? 우리가 3분의 3이 나오네요. 그래서 1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0이 되겠죠? 0이 되고, 자,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왼쪽에 있는 뭐다? 그죠? 0.5에다가 우리가 봤듯이 자,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는 0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그런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0에서 1 사이를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 159쪽에 있는 이 표를 우리가 보시면은 0에서 1 사이는 주어집니다. 0.3413. 그래서 그 표를 읽는 방법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841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13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현황을 조사하였더니 전체 도서의 40%가 문학 도서였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600권을 임의로 택했을 때 문학 도서가 246권 이상 252권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그럼 확률 변수 X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종적으로 물은 게 뭐냐면 문학 도서의 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문학 도서의 수를 뭐라고 둔다? 그죠?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는 뭐가 되죠? 이항분포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B가 되겠고요. 자, 몇 권? 그죠? N이 바로 600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도에서 40%입니다. 그럼 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0.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600,5분의 1을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률을 물었죠. 그럼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쳤다가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칠 때는 좀 봐야 되는 게 NP, 즉 평균이 뭐보다는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역시 뭐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항분포는 거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바로 NP가 얼마다? 6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이항분포 정규분포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먼저 구해주시면 평균 NP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00하고요. 0.4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다? 그죠? 우리가 바로 24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우리가 바로 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600에다가 0.4를 곱해서 다시 얼마다? 0.6을 곱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루트 14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트 144 얼마죠? 예, 그죠? 우리가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항분포 600, 0.4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240, 바로 12의 제곱을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물은 게 뭐죠? 그죠? 요걸 물었죠? 246권 이상, 252권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고쳐주시면 제일 처음에 변수 X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246보다 크거나 같고, 25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그럼 시켜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G가 될 거고요. 그럼 246에서 평균 조금 전에 구했습니다. 240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1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12분의 어디에서 그죠? 252에서 240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2분의 6이니까 0.5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12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구해주시면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보시면 0.5에서 1 사이래요. 그러면 0.5에서 우리 1 사이면 여기거든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항상 0에서 기준한다고 하면 0에서 1에서 0에서 0.5 사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G가 0에서 1 사이에서 바로 G가 0에서부터 그죠? 0.5 사이로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우리가 보시면요. 0에서 1 사이는 0.341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 읽는 방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0.5 사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1925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1498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쳐서 우리 확률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도전문제 14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목의 점수가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수학 과목의 점수가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받습니다. 동점자가 없다고 했을 때 이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수학에서는 단서가 제일 중요하죠. 0에서 1.75 사이 확률이 0.46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바로 여기에 G 점수가 1.75가 된다는 거. 여기에 나중에 꼭 쓰이겠죠?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 X 살펴볼까요? 그럼 분명히 뭐가 확률 변수 X가 되냐면 여기 있는 수학 과목의 점수가 확률 변수 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n, 자, 평균이 70이고요. 우리가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제곱을 따르는 그런 분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죠?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저 점수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무슨 점수죠?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우리가 두겠습니다. 최저 점수죠. 우리가 보통 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C라고 우리가 둘게요. 그래서 최저 점수다. 여기 보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보단 커야겠어요? 우리가 평균보단 커야겠죠? 당연히 70보다 큰 수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 있는 확률 변수가 이 최저 점수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되는데 그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요? 4%는 0.04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표준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표준화 시키면 우리가 G로 바뀌게 되겠고요. C에서 뭘 빼야 돼요? 그래서 평균 70을 빼고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요? 10이 되겠죠? 그러면 그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0.04, 즉 4%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요. G가 요거보다 크지요, 그죠?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거보다 이렇게 됐는데 큰데 여기가 얼마다? 0.04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표준 정규 분포 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0.04면요. 여기가 얼마다? 0.4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가 뭐다? 0.46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G가 어디에서부터, 그죠? 0에서부터 우리가 10분의 C-70, 요 사이 확률이 얼마다? 0.4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져 있죠. 뭐가 주어져 있죠? 바로 0.46이 되는 바로 G 점수 1점 얼마다? 7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여기 있는 10분의 뭐가 된다? C-70이 1.7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C-70은요, 우리가 17.5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C는 70이 이항 되면 87.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저 점수는 얼마다? 87.5죠. 그래서 수학 점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럴 때 1등급의 점수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도전 문제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25를 따르네요. 그리고 fx가 여기 확률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fx 플러스 20에서 fx를 뺀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힌트가 fx가 여기 확률로 주어져 있죠? 그럼 제일 처음 시작은 당연히 여기는 fx 플러스 20에서 fx를 뺀 것을 여기 있는 px로 고쳐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고쳐주시면 요거는 x가 그죠?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서 바로 x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걸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x 플러스 20이 당연히 x보다 크죠. 자, 그럼 요거 x 플러스 2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서 바로 여기 x보다 작거나 같은 걸 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사이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x 플러스 20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정규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평균이 5고요. 그다음 표준 편차가 얼마다?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평균이 50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사이 범위가 최대가 돼야 된대요. 그럼 사이 범위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규 분포 자체가 평균이 꽉 몰려있는 분포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x에서 x 플러스 20 사이에 뭐가 있을 때 평균이 있을 때가 가장 넓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인 성질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뭐 할 때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x하고 x 플러스 20의 딱 가운데 값이 얼마다? 50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x 더하기 20이 100이 되기 때문에 2x는 얼마다? 80이 되고요. x는 얼마다? 40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가 x에서부터 x 플러스 20 사이니까 바로 40에서부터
그죠? 우리가 60 사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표준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는 G로 바뀌겠죠. 자, 그럼 40에서, 자, 평균 얼마다? 50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5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60에서 50을 빼서 5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그죠? G가 마이너스에서부터 이 사이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음수인 부분과 양수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다 같죠, 값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0에서부터 어디 사이, 이 사이의 값이 몇 배다?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이 부분의 값을 찾아보면 얼마가 되냐면 0.477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0.954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는 평균에 꽉 몰려있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 도전문제 16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린이가 100명을 선발하는 A대학교의 B학과에 지원해서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학과에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라고 했을 때 예린이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단 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모두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린이가 7번째 예비 합격 후보인데 합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합격자 중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그렇죠. 7명 이상이 나올 때 바로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바로 합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변수 x를 둬야 됩니다. 뭐가 x가 될까요? 그죠?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바로 B학과의 누구 중에서 그죠? 합격자 중에서 뭐를 하지 않아야 되죠? 등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의 수를 우리 x라고 둘게요. 자, 학생 수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산확률 변수가 되겠고 바로 이항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고요. 몇 명? 100명. 그리고 확률 얼마다? 0.1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NP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하시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충분히 NP는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는 확률 변수 X는요. 이항분포지만 정규분포에 가깝게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100, 0.1의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 NP 100 곱하기 0.1 하시면 됩니다. 자, 10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루트 100 곱하기 0.1 곱하기 0.9 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 9니까 얼마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자, 그럼 평균이 얼마다? 10이고요. 우리가 분산은 9인데 우리가 3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이 자, 우리가 7번째 예비 후보자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바로 등록을 몇 명 이상, 그죠? 7명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x가 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G로 바뀌고요. 자, 우리가 7에서 평균인 10을 빼서 표준면적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하면 G가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 우리가 크거나 같은 부분이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뭐하고 같아지냐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G가 양수로 고쳐볼까요?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요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같아지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여기 0.5에서 여기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0.5에다가 바로 0에서부터 어디 사이? 이 사이의 확률을 우리가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우리가 0에서 1 사이의 확률은 얼마가 나오냐면 0.341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0.841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린이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은 얼마다? 바로 0.8413, 84.13%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식이 좀 적용이 돼야 됩니다.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합격이 되려고 하면 바로 합격자 중에서 등록을 7명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쳐서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